책을 사랑하고 낭독을 사랑하는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상에 대하여 죽음에 대해 좀 더 말해보려 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죽음이 아니라 상에 대하여. 정신과 의사인 노다 마사아키 씨의 책 가운데 상중해라는 일본 항공 123편 추락사고 유족들의 정신적 치료에 대한 논픽션이 있다. 벌써 20년 전에 출간된 책이다. 사고 유족이 가족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를 극복해가는가, 그 과정을 상세히 추적한 감동적이면서도 인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그 책에는 사람은 상중에도 창조적일 수 있다 라는 구절이 있다. 애도 과정은 슬프고 괴로워하는 데서 그치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사람은 성장하기도 한다고 나는 그 뜻을 그렇게 이해했다. 이 책이 특별히 마음을 울린 데는 이유가 있다. 책이 출간되기 반년 전쯤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종합학습을 하던 나가노 의원의 한 초등학교를 3년에 걸쳐 취재했었다. 이나 초등학교 본반 이 학급의 아이들은 목장에서 빌린 송아지 한 마리를 키워 교배를 시키고 젖을 짠다는 목표를 세우고 3학년 때부터 계속해서 송아지를 돌봐왔다. 그러나 5학년 3학기가 시작되기 조금 전 예정일보다 한 달 빨리 어미소가 조산해버렸고 선생님들이 이를 발견했을 때 송아지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다. 울면서 송아지의 장례식을 마친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던 일은 염원했던 젖짝이었다. 사산을 했어도 어미소의 젖은 매일 짜줘야 했다. 학생들은 짠 젖을 급식 시간에 데워 마셨다. 즐거워야 할 이 젖짜기와 급식은 본래 기대했던 바와는 달랐다. 그것은 아이들이 이 상중에 쓴 시와 글에 여실히 나타났다. 자, 자, 자.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오늘도 젖을 짠다. 슬프지만 젖을 짠다. 기분은 좋지만 슬프다는, 슬프지만 우유는 맛있다는 이 복잡한 감정을 알게 된 걸 성장이 아니면 무엇라 부를 수 있을까? 내가 창작을 하며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상에 집착하며 홀리게 된 출발점은 틀림없이 여기라 하겠다. 복잡. 어린 시절 TV에서 본 영화 몇 편이 기억에 남아있는데 자전거 도둑도 그중 하나다. 감독은 비토리오 데시카. 1948년에 개봉한 이탈리아 영화다. 세트장이 아닌 거리에서 스타가 아니라 다양한 일반인을 기용해 찍은 이른바 네오리얼리즘이라 불리는 작품군에 속하는 작품이다. 대학 시절에 만난 영화 팬들 사이에선 이 시대의 감독으로 로베르토 로셀리니가 정통파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나처럼 비토리오 데시카나 프레드니 펠리니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센스가 없는 영화팬으로 여겨졌다. 그건 그렇다 치고 자전거 도둑은 가난한 가족의 이야기다. 실업 중이던 아버지가 겨우 일을 구했지만 장사도구인 자전거를 도둑 맞았고 안 그랬으면 좋으련만 생면부지인 사람의 자전거를 훔치다가 아들이 보는 앞에서 잡혀버린다.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다 대학 시절 영화관에서 다시 봤을 땐 다른 인상을 받았다. 연인대의 상황에 처한 아버지를 아들이 걱정스럽게 쫓아오는데 이 아이의 존재를 알아챈 상대 남자가 용서해주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 이 남자의 존재를 주목해서 보니 이 영화가 전과는 달리 휴머니즘을 그린 작품으로 여겨졌다. 사실 이 영화를 3번째로 봤을 때는 또 인상이 달라졌다. 용서받은 아버지가 어깨를 떨어뜨리고 터벅터벅 걸어나가는데 불안하게 기대고 있던 아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손을 잡는 것이다. 두 사람의 이러한 연결 방식은 자식이 아버지의 손을 잡는 것을 넘어서서 아버지에 대한 구원으로 확장되게끔 그려져 있음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어떤 생각으로 아들의 손을 맞잡았을까?
어쩌면 아버지에겐 체포되는 것보다 훨씬 잔혹한 결말이 아닐까. 이 영화는 복잡하다. 그것은 물론 치졸해서가 아니라 인생과 세계의 복잡성을 정확히 반영한 데서 생겨난 복잡함이다. 배경. 옛날부터 기키 기린 씨의 팬이었다. 함께한 첫 작품은 걸어도 걸어도. 주연인 아베 히로시 씨의 어머니 역이었다. 이런 장면이 있다. 오랜만에 귀향한 아들이 현관 앞에서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다녀왔습니다 라고 해야지 하며 부엌에서 나온다. 며느리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앉아 어서 와요. 더웠죠? 라고 좀 정중하게 인사를 한다. 극히 일상적인 대화의 어긋남을 통해 3인 3색의 귀향을 그리고 싶다고 생각했던 장면이다. 아들 부부가 거실 쪽으로 걸어갈 때 준비해둔 슬리퍼를 신는 걸 잊어버렸다. 그러자 기린 씨는 순간적으로 이 슬리퍼를 들고 허리를 구부린 채 세 사람의 뒤를 따라갔다. 이것은 물론 각본에 쓰인 대로는 아니었다. 컷을 외치자 촬영 감독인 야마자키 씨가 내 쪽을 돌아보며 최고잖아, 몸을 굽힌 저 모습 이라며 말했다. 그것은 바로 모두의 기억 속에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에서는 주인공과 가고시마에서 함께 사는 외할머니 역을 부탁했다. 크랭크인 전날 기린 씨에게 이끌려 초밥을 먹으러 갔다. 자리에 앉자 그답지 않게 각본을 탁자 위에 펼친다. 나는 자세를 좀 바로잡았다. 감독도 알겠지만 어른 장면이 조금 많은 것 같아. 이 이야기 어른은 배경이니까 다들 배경을 연기할 수 있는 배우들이니까 클로즈업 촬영 같은 건 하지 않아도 괜찮아. 한마디로 이번 작품의 연출을 어떻게 할지 그 자세가 정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의 연기뿐만 아니라 영화 전체의 톤이나 밸런스까지 염두에 둔 조언. 애드립도 결코 그 자리에서 생각난 대로 연기하지 않는다. 그녀의 대단함을 새삼 깨달은 밤이었다. 걷는 듯 천천히는 영화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첫 번째 에세이인데요. 환상의 빛이라는 영화로 데뷔한 히로카즈 감독의 전직이 원래 다큐멘터리 PD였어요. 그래서 히로카즈 감독의 팬이라면 이 책은 무척 즐거울 만한 그런 책인데요. 그가 좋아했던 배우, 그리고 또 스태프들, 그리고 또 영화제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일들이 이 에세이에 녹아있고요. 사실 고레에다 히로카즈 하면 영화 속에서 가족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영화 특유의 어떤 오래오래 끓여야 되는 그 슬로우 푸드가 가지는 어떤 굉장히 느릿느릿함 같은 저는 히로카즈 영화를 보면 늘 음식이 먹고 싶거든요. 영화에 나오는. 근데 이 책에 나오는 글들도 이 사람이 만들었던 어떤 영화의 맥박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사실 아주 얇고요. 글자도 무척 크고 행간도 넓어서 사실 책을 금방 읽을 수 있는데요. 저는 한 편 한 편 굉장히 잘라서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냥 책의 제목처럼 걷는 듯 천천히 별 부담 없이 읽어도 좋을 책 추천합니다.